2000년 7월 1일은 영국 서부 서식스에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네 형제 자매가 해안계에 있는 조부모님의 집 근처 옥수수밭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 아이 중 하나가 사라졌고 아이의 엄마로부터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라 페인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옥수수밭 사이에서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What's the problem? I've lost my 8-year-old daughter. She's been missing about an hour and 3/4 now. Right. Was she playing with anybody at all? She's playing with her brothers and her little sister, and she's sort of walked away from them. And what's the name of the little one that's missing? Sarah. 사라 에블린 이소벨 페인은 1991년 10월 13일에 태어났으며 8살의 4자녀 중 셋째입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음이 넓지만 때때로 낯선 사람에게는 꽤 소심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학교에 가고 형제자매들과 노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했습니다. 7월 첫째 주말, 페인 가족은 마이클 페인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인 레슬리와 테리에게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사라의 조부모님은 아이들이 놀기에 충분한 자연 공간이 있는 해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7월 1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기를 원했고 마이클과 사라는 큰아들 리에게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옥수수밭에서 놀도록 맡겼습니다. 마이클과 테리는 함께 산책을 하러 갔고 그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와 숙소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채웠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12살 리, 11살 루크, 6살 샬롯은 밖에 서 있었지만 사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슬리는 샬롯의 손을 꽉 잡고 사라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사라가 우연히 넘어져 울면서 수확된 옥수수밭의 빈 공간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뛰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큰형 리는 즉시 사라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녀의 자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 레슬리에게 알리기 전에 사라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좁고 많은 농촌 지역과 모든 집이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작된 경찰의 수색 작업은 곧 전국적인 뉴스와 수색으로 확대되었고 페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사라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2000년 7월 2일 저녁 서식스 경찰관들은 사라 페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리틀햄튼의 해변가 아파트에 있는 로이 웨이팅을 찾아갔습니다. 경찰관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리틀햄튼 주변 지역을 수색하여 사라의 실종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했으며 그녀의 가족은 매일 전국 텔레비전에 출연해 그녀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7월 10일 경찰은 사라의 실종 다음 날 아침 채셔의 파싯 고속도로에 있는 너츠포드 서비스 구역에서 사라와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날 후 마이클과 사라 페인은 경찰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의 초점이 바뀌었고 그들의 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7일 웨스트 서식스 풀버러 근처의 들판에서 페인이 사라진 킹스턴 고스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서 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식스 경찰은 그 시신이 사라 페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라는 나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라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며 머리의 대부분에 머리카락이 뽑힌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000년 7월 2일 오후에 처음으로 웨이팅의 아파트를 찾았으나 그가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에 다시 웨이팅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를 1시간 넘게 신문한 후 떠났습니다. 경찰은 웨이팅의 아파트를 떠났지만 살에 대한 그의 명백한 회피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는 신문을 받은 다른 알려진 성범죄자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웨이팅에 나타나 트럭을 몰고 도주하려 하자 경찰이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구금되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어떤 혐의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풀벌어 근처 법반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발견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실종된 날 오후 5시 30분에 호부에서 열린 놀이공원에 있었고 오후 9시 30분 전에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는 그의 알리바이와 모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A14 도로에 있는 벅반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이는 페인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된 쿠렘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그의 알리바이와 모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금된 후 웨이팅은 리틀햄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크롤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웨이팅의 진술에 있는 허점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23일 웨이팅은 크롤리에서 보크스홀 노바 차량을 훔쳤고 경찰과 시속 113km로 추격전을 벌이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웨이팅은 위험 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00년 9월 27일까지 구금되었고 그날 혐의를 인정한 후 12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웨이팅이 차량 절도와 위험 운전 혐의로 수감된 후 형사들은 그가 2000년 6월 23일에 구입한 1988년형 흰색 피아트 두카토 벤에 대해 법의학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01년 2월 6일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웨이팅은 페인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라 페인을 살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이 윌리엄 웨이팅은 1959년 1월 26일 호샴에서 태어나 크롤리에서 자랐으며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부분의 생애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조지와 파멜라 웨이팅의 6자녀 중 하나였지만 그의 세 형제는 어린 시절에 사망했습니다. 웨이팅은 크롤리의 랭리 그린에서 자랐습니다. 1986년 6월 그는 린다 부커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별거하였고 1990년에 이혼했습니다. 웨이팅은 1990년경 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웨이팅은 20대와 30대에 배거 레이싱에 참여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결국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포기했습니다. 1995년 3월 4일 크롤리의 랭글리 그린 지역에서 8세 소녀가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웨이팅은 몇 주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납치범의 차가 웨이팅이 방금 팔았던 차의 설명과 일치하는 빨간색 포드 시에라라는 말을 듣고 그를 아는 한 남자가 나섰다. 경찰은 차의 새 주인을 추적해 차 안에 숨겨져 있던 칼을 발견했습니다. 1995년 6월 23일 웨이팅은 유괴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이팅은 범죄를 일찍 인정했기 때문에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비록 한 정신과 의사가 웨이팅이 선고를 받은 후 그가 석방되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웨이팅은 4년형 중 2년 5개월을 복역한 후 1997년 11월에 출소했으며 영국에서 성범죄자 명단에 오른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한 벌로 5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2001년 2월 6일 웨이팅은 납치와 살인 혐의로 루이스 형사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웨이팅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여전히 운전 혐의로 복역 중이던 그는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새로운 혐의는 그가 그해 여름에 출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웨이팅의 재판은 2001년 11월 14일 루이스 형사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증인 중에는 사라 페인의 오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사라 페인이 실종된 저녁에 킹스턴 고스를 지나가는 황색 치아를 가진 지저분한 남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인의 신발 한 짝이 한 주민에 의해 시골길에서 발견되었고 법의학 검사 결과 그 신발에서 웨이팅의 트럭에서 나온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페인의 옷 중 유일하게 발견된 아이템이었습니다. 웨이팅의 트럭에서 발견된 티셔츠에는 금발 머리카락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머리카락이 페인 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10억 분의 1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또한 2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2000년 7월 1일 저녁에 도로변에 주차된 흰색 밴을 보았고 그 밴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페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였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커티스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4주간의 재판 끝에 웨이팅은 페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MP 웨이크필드 교도소에서 웨이팅은 총 3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2002년 8월 4일 웨이팅은 뜨거운 물을 받는 도중 한 수감자로부터 면도날 공격을 받아 오른쪽 뺨에 6인치 길이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2011년 7월 7일 웨이팅은 다시 한번 눈 부위를 공격당했으나 생명의 지장은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와이팅에 대한 세 번째 공격은 2018년 11월 8일에 발생했으며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다른 2명의 수감자에게 찔렸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바로 안정된 상태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2월 11일 웨스트 요크셔 경찰 대변인은 일요일 오후 5시 14분에 경찰은 HMP 웨이크필드의 한 직원으로부터 한 남성 수감자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